이렇게 집을 바라보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너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더라도 궁궐이란 말입니다. 커튼 레일에 빨래 말리더라도 일반적이구나. 근데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저 뭐냐 저거 없어 보인다라든지 뭔가 좀 불쌍해 보인다 그렇게 느끼셨나요? 일본에서 못 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한국과 많이 다른 일본의 집개념이라는 내용인데 박간애가 이제 한일간의 뭐 생활비라든지 주거 환경이라는 것을 영상을 많이 만드는 편입니다. 예, 근데 만들 때마다 제가 항상 이 댓글을 보면서도 느껴요. 아 이게 내가 일본에 너무 오래 있었구나.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일본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예. 다 이게 당연한 거겠지라고 느껴요. 근데 한국에 거주한 시청자분들 보기에는 그분들이 보기에는 이건 당연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 좀 달라 보이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몇 개 그런 걸 좀 집어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좀 집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일 간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이걸 준비를 했으니까 이걸 보시면은 아마도 지난 박간의 영상 여러 가지 집에 관련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랑 카세트에서 한번 보시면은 아니 오상이 말하는 것보다 더 헬인데요. 라고 느낄지도 모르겠네요.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 조감도입니다. 오. 박간의 오상이 예전에 일본의 추미코랑 공영주택에 살 때 한 56평방미터 정도의 전용면적에 살았어요.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집의 방세가 한 우리 한 120만 원 정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넓은 집에 살았네. 그게 공급 면적으로 치면은 갑자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죠.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게 어떤 차이가 나냐면은 일본의 전용 면적과 한국의 전용 면적에 보는 차이를 느껴야 됩니다. 이런 아파트 볼 때 여기 발코니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흔히 말하면 우리가 베란다죠. 근데 이게 전용 면적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죠,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똑같은 아파트를 산다 하더라도 서비스 면적, 발코니 베란다가 넓은 아파트를 사는 게 이득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파트의 경쟁률이 올라가기도 하죠, 한국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방이면 우선 이 안쪽에 발코니 있잖아요. 이거 다 발코니 있죠. 예. 그거는 뭐 따로요. 따로예요. 면적엔 포함이 안 된 서비스예요. 어머. 확장공사라는 걸 해가지고 베란다 확장공사. 이것까지 흔히 말하는 집에 쓰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뭐 세탁기를 놔둔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헬스 기구 놔둬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어차피 여기 발코니고 창 돼 있으니까 밖에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한국에 갔을 때 이런 구조다 보니까 발코니라는 개념이 아니라 저는 방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렇죠. 예, 그런 느낌으로 느끼는 게 대한민국의 이런 서비스 면적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일본은 여러분 이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즉 밖이에요, 진짜. 예. 일본의 어떤 아파트도 어떤 빌라든 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뭔가 놔둘 수 있다 그런 데는 아닙니다. 그래도 여름 오기 아니 오상 그래도 이게 창이 뚫려 있고 밖이라 야외라고 하더라도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건 나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느끼는데 제가 이거 한 방으로 해결시켜 드릴게요. 자, 여러분. 에어컨을 살면은 에어컨 실외기라는 게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베란다 발코니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실외기 놔두는 장소예요. 요게 일반적입니다. 밖이니까. 그러니까 실외기가 물이 나오잖아요. 이걸 밖으로 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물이 다 차요. 일본은 겨울에도 에어컨 바람으로 난방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건 겨울이건 여기가 물바다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란 말이에요. 방처럼. 빨래 놔두는 잔소인데 여기가 한계가 있죠. 바람 쐬면 안 되고 비가 내리면 안 되잖아요. 비가 내리면 안 되죠. 근데 한국은 반처럼 생긴 거니까 그렇죠. 그거 상관없이 쓸 수 있잖아요. 또 플러스 해가지고 여러분 이 밑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일본 그거 베란다마다 다 달려 있는데 일본 자연재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뚜껑을 열고 밑에 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사다리가 나와요. 일본 대부분의 아파트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공간은 원래 니들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안 들어가잖아, 베란다가. 그냥 공용 공간이니까 여기는 에어컨 놔두고 아니면 이거 열어가지고 피난 갈 때 있잖아. 밑으로 내려가라고 구멍 뚫어놨어요. 베란다에 전체적으로 내가 꾸민다든지 아니면 이거 벽을 막아버린다든지 이거 못합니다. 하면 안 돼요. 자기 공간이 아니니까. 맞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건도 놔두지 마세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저분해요. 이거는 뭐 이미지니까 깨끗하게 해놨지. 응. 이거 기본적으로 개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그렇죠. 벌레 죽어 있고, 응. 동표 같으면 이제 바선생이 여기 이제 맞아, 죽어 맞아, 있고, 맞아. 지나가요? 여름에는 매미가 죽어 있고 있잖아요. 이거 청소해야 되고 물때 끼고 있잖아요. 이게 천장이 없으니까 비 와봐 여기에. 비 오는 날씨가 되면 난리가 나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예를 들어서 전용 면적 50 예를 들어 9평방미터 산다 하더라도 레벨이 달라요. 예를 들어 이 아파트를 샀는데 여기 있는 이 발코니 부분을 다 못 쓴다 생각해봐요. 여기에 짐을 못 놔두고 예를 들어 뭐 헬스 기구도 못 놔두고 여긴 아무것도 못 놔두고 생각해봐요. 이 25평 아파트에서. 그럼 이게 여러분 느끼기에 이게 25평 아파트 느낌이 납니까? 안 되죠. 너무 좁죠. 그게 제가 말하는 일본의 전용 면적 59예요. 아까 그래도 일본 발코니도 그 맑은 날 때는 발레 놔두거나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가 살았던 아파트는 햇빛이 안 들어오는 아파트예요. 그런 아파트였으니까 그것도 아주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래하면 방에서 해야 돼요. 대충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깥이 오상이잖아요. 창문 넘어가야지 밖이 베란다예요. 예. 근데 거기에 널기에는 좀 그렇거든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방에 이렇게 빨래 있잖아요. 커튼 레일에 있잖아. 그것에 말리는 거예요. 이 그림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말려요? 그치? 적어도 한국에서는 여기 놔두면 되겠네. 빨래 건조대 놔두면 되잖아. 날아가요. 비 맞아요. 안 돼요. 이런 점에서 공간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일본은 발코니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못 쓰는 거 알았어. 그래도 이 사람아 한국은 보증금이라는 게 있는데 일본은 보증금이라는 게 없잖아. 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임대 계약에 필요한 초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 싸게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본은 흔히 말하는 보증금을 기본적으로 한 1개월치. 예, 그다음 집주인에 대한 사례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집주인에게 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식으로 집주인에게 돈을 한 달치 주는 거예요, 월세를. 예.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그 달 15일에 들어가면은 15일부터 30일까지. 그리고 다음 달. 이래서 한 달치 약간 넘는 방세를 미리 내야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이게 방세 1개월치입니다. 그 다음에 화재 보험료, 뭐 기타 등등 비용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이걸 평균으로 치면은 월세 4.5에서 5배가 초기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돌아오는 비용은 얼마예요? 거의 없어요. 보증금 한 달치 건다 하더라도 집 나갈 때 흔히 말하는 장판이 조금 꼬겨져요. 아니면 집에 오래 살면은 벽지라는 약간 손상이 가잖아요. 다 빼가요. 대한민국 아파트 같은 이런 걸 좀 맞춰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에 미타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도쿄 정말 중심가는 아닌데 인기 많고 유명한 동네입니다. 여기가 미타카이기 때문에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네요. 무사시노 타워, 스카이크로스 타워. 나름 괜찮네요. 몇 년 됐어? 2010년에 지었어요. 지은 지 14년 된 아파트. 31층, 지하 3층. 철근 콘크리트. 자, 이거의 임대 가격을 한번 봅시다. 자, 전용 면적 55평방미터. 21만에서 23만에. 우리가 또 210만에서 230만원. 자, 이게 들어갈 때 4.5에서 5개월치 들어간다 하잖아요. 자, 그럼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에요. 전용 면적 55가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발코니 다 뺀 면적이 전용 면적 55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그렇죠. 주차비가 따로입니다. 주차비가 얼마일까요? 라고 했을 때 주차비가 31,000엔에서 34,000엔이 월마다 들어가요. 아파트를 임대를 하든 사든 똑같습니다. 30만원 한 대 주차. 그러면 얼마야? 그나마 좀 싼 게 2층인데 200만원 넘게 들어가는데 하면 한 250만원 나오겠네요. 74면은 300만원 가까이 가네요. 어느 정도 높이 있는 그 아파트의 방이면 도쿄 중심가에서 20km 떨어져 있더라도 어머나. 이 아파트가 매매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용 면적 76, 그러니까 한 23평이네요. 이래야지 아까 우리나라 요거랑 비슷해져. 왜냐면 이게 발코니가 들어가니까. 요 정도인데 우리나라 한 15억 정도 나옵니다. 박간애가 왜 이런 거 안 들고 오냐면은 이거는 서민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입 금액 1억 5천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당신 연봉이 2억이 돼야지 1억 5천만 원 빌려줘요, 은행이. 35년, 금리 0.34%. 금리 낮으면 뭐해? 2억을 벌어야지. 일본에서 2억을 버는 사람들은 셀러리맨 중에 거의 없어요. 이거 있잖아, 이런 거 보면은, 이런 미친 월세도 돈 주고 이거 살 바에 월세도 집 사버리지라는데 일본 서민들은 알고 있지만은 못 사요. 이 아파트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바로 이 그림의 이 아파트입니다. 한국과 마이다 일본의 직개념이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오를 수 없는 산은 쳐다도 보지 마요. 일반적으로 나는 좀 별로 돈이 없어. 그러면 이런 고층 아파트 간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없죠. 기본적으로
2, 3층? 여러분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그 공중파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약간 국뽕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외국인들, 특히 일본 사람들 한국인 집에 아파트에 드러나서 일본인 부모님의 놀라는 모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국뽕이 아닙니다. 그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아파트 되는 이런 집이 있잖아요. 일본에 이게 아까 말한 월세 200만 원 이상 집이 아니면 이런 집이 안 나와요, 일본은. 넓이도 그렇고 돈이 없으면 고층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높은 층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점이 있죠. 그러니까 바깥 영상 중에 있잖아요. 따당 일본 사람들 집에서 감기 걸리는 이유. 괜히 감기 걸리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라는 걸 생각하고 일본에 가서 사시면 안 돼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일반적인 일본 사람이 경차 타는 듯이 이렇게 일반적인 빌라, 한국인 빌라 같은 데에 산다는 게 아주 기본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뭐라 해야 되나 한번 검색을 해보면 정말 나와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 있잖아. 직방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강남이거든요. 원룸형 오피스텔, 보증금 80에 월세 80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은 이런 나올 건덕지가 없어요. 이런 위치에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일본의 시부야 쪽입니다. 건축 5년 된 3층 건물 빌라네요. 전용 면적 25 얼마입니까? 월세 1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이거 곱하기 5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부야에서 역에서 걸어서 6분입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게 올라갑니다. 예. 이런 빌라는 주차장 아예 없죠. 주차장이면 차를 못 대죠. 차는 아예 못 가집니다. 주차장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 쌓아요? 1층이니까. 1층이니까. 3층 대봐. 32에서 150만 원이 넘어가요. 일본 사람들 1층 사기 싫어하는 것도 있거든요. 도보 7분에 34에서 이런 거 나와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 보여주고 싶어서 일본이 비싼 걸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방송이 되고. 왜? 일본의 일반 셀러리맨 이런 걸 쳐다도 보지 않으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방송을 보는 한국 분들도 서민일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은 검색을 하지 않거든요, 이런 거를. 이런 지역에 월세로 들어가 산다는 꿈도 못 꿀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강남 주변에 살 생각은 할 수가 있잖아. 그죠. 이게 그 차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심과 가격부터 해가지고 아예 이제 레벨이 다른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집을 바라보는 게 있잖아요. 아파트라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너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아파트를 바라보는 기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예, 이 정도는 돼야지 사람이 살만하지. 이 정도는 돼야지 부부가 생활을 할 만하지. 신혼집을 꾸릴만 하지라고 느끼지만은 이 정도만 되더라도 궁궐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넓은 집이었네. 넓은 집이었습니다. 이것도 박간이한테는. 예. 커튼 레일에 빨래 말리더라도 일반적이구나. 근데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저 뭐냐 저거 없어 보인다라든지 뭔가 좀 불쌍해 보인다 그렇게 느끼셨나요? 삐빅 일본에서 못 삽니다. 아예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상적인 월세는 얼마입니까? 일본의 월세의 기준은 세금 제외한 소득이 있잖아요. 실제로 받는 소득 월급의 3분의 1이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인이 월급에서 세금 제하고 300만 원 받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 월세에 사는 거예요. 본인이 예를 들어 200만 원 받잖아요. 그럼 한 65만 원짜리에서 사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300만 원 월급 받는데 나 100만 원짜리 집에 살아 이러면은 여러분 그럴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할 겁니다. 안 그래요? 근데 일본에서 뭡니까? 개념 있네. 그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살만하지. 이렇게 느끼는 게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 인식을 얘기했을 때 통용되는 나라와 미친놈이란 말을 듣는 나라의 이런 좀 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뭡니까? 주거비에 지출되는 이런 인식 자체가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크다는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서민은 일본에서는 빈민 정도의 집밖에 못 살고 한국에서 빌라는 일본에서 단칸방, 한국에서 아파트는 일본에서 빌라. 그런데 한 단계 다운을 안 시키고는 일본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시. 예를 들어 이거 올리잖아. 또 올려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상 이거는 한국이 더 비싸요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나는 항상 이해가 안 돼요. 뭘 말하면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군대 같은 얘기야. 야 이게 한국이 얼마나 힘든데 이러면서 막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더 뭐 예를 들어 월세가 싸다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일본이 압도적으로 비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왜 자주 이제 대변하냐면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우리 한국의 뭐 직장인들이라든지 유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거지같이 살고 싶어 거지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좁은 집에 살고 싶어 좁은 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거든요, 저희 얘기에.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좀 오늘 알기 쉽게 일부러 내가 발코니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저기 이제 아파트까지 들어와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바깥 영상 이런 것도 일본의 부동산을 개나 소나하는 이런 말이 영상 있잖아요. 왜? 일본 사람들이 그나마 좀 조금이나마 나은 생활을 위해서 이사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월세 지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뭡니까? 이사할 때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얼마라고요? 월세 1개월치. 그러니까 일본의 부동산이 미친 듯이 많은 거예요. 돈 될 것 같으니까. 한국에 있는 공인중개사보다 일본에 어찌 보면 잘 나가는 부동산 중개인이 돈을 많이 법니다. 네, 정말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단가가 다르네요. 단가가 다르거든. 아까 월세 100만 원짜리 있잖아요. 그거 소개시켜주면은 그 한 명 들어갈 때 계약할 때 월세 100만 원이잖아. 중개수수료 100만 원 가져가. 그렇기 때문에 집을 바라보는 개념이 다르면은 직업을 바라보는 개념이 달라지고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개념이 달라지고 생활비에서 나오는 지출되는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회적 구조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영상에서 제가 부동산을 왜 주제를 많이 다루냐면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부동산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자산 형성의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본 빈집, 일본의 부동산 버블, 일본의 지방에 뭐 이런 다큐멘터리 많이 나오잖아요. 단 하나도 대한민국과 상관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 대한민국과 연결이 안 됩니다. 스타트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상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아니 인식이 다르고 거기에 대한 지출이 다르고 사회 형태가 다른데 일본의 빈집이 많은 거랑 한국의 빈집이 생기는 건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그런 영상을 많이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거로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과 하늘. 예.